햇살 좋은 5월, 운동회가 한창이다. 아이들보다 더 들뜬 정희 씨가 나타났다. 아이들 하나하나 예뻐 죽겠다는 듯 진한 애정 표현을 하는 그녀. 4,000원짜리. 나 10,000원짜리. 엄마 나 10,000원짜리. 깽이 좀 찾아봐요, 깽이. 우리 사이에. 아는 얼굴들 찾아 사진도 챙겨서 찍어주느라 바쁘다. 이번엔 그녀를 알아본 아이들이 달려와 매달리는데 용두동의 빅마마 정희 씨. 아이들과 그녀 사이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용두동에 있는 함께하는 공부방. 학교가 끝나면 아이들은 곧장 이곳으로 달려온다. 시험 기간이라 여느 때보다 더 조용한 공부방. 정희 씨는 일일이 아이들 공부를 봐준다. 이거 뭐냐? 난중이 얘기 배웠냐 안 배웠냐? 집에 들어가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아이나 학습 환경이 안 좋은 아이들이 그녀의 공부방을 찾는다. 이렇게 공부 가르쳐줄 때는요 선생님 울고요. 공부 안 가르칠 때는 엄마라고 불러요. 집에서 하면요 조금 똑똑한데 여기 오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니까요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정말 밝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아이들을 같이 끌어안고 함께 걸어갈 때 제가 바라기는 10년 뒤에는 우리 아이들이 문을 열고 잠을 자도 괜찮을 정도로 그런 사이를 꿈꾸기 때문에 공부방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의 저녁까지 직접 챙기는 정희 씨. 공부를 마치면 밥까지 먹여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녀다. 정희 씨를 선생님 엄마로 부르는 아이들이지만 실제로는 친구처럼 대한다. 엄마 배우지? 엄마 물! 엄마 물! 장난처럼 먹은 고추가 매워 어쩔 줄 모르는 그녀. 공부방만 아이들에게 열려 있는 건 아니다. 그녀의 마음은 더 활짝 열려 있다. 무료 공부방의 역할을 넘어서 가정의 따뜻함까지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그녀의 진정한 마음인데. 엄마 이뻐? 애기야. 엄마 이뻐? 애기가 아기를 밥 먹이는 것 같아. 정희 씨의 사랑 안에서 공부방 아이들 얼굴은 늘 환하다. 95점. 95점. 열을 있으면서 세상에 열한 사람들이 자는 것 같아. 다른 아이들이 돌아간 뒤에도 공부방에 머무는 요 녀석들. 바로 그녀의 아이들이다. 잘 시간이 되면 예배당 안에 있는 아빠의 비좁은 서재에 옹기종기 모이는 가족들. 잠깐만. 재밌지 않냐? 아니야? 왜 재미없어? 이거 재밌잖아. 뭐 재밌다고 얘기했더니 언제 오고 예배 준비하느라 바쁜 아빠 옆에서 정희 씨와 5 아이들은 재미난 얘기 지어내느라 역시 바쁘다. 여우네. 그리고 여기는 다람쥐. 누구네 다람쥐. 사랑아 기분이 좋아 나빠? 언니가 사랑이 보고 못생겼다고 하니까? 사랑아 기분이 좋아 나빠? 좋아. 어? 예뻐. 나쁘지. 아니나 못생겼다고 하니까. 너 못생겼다. 하선이가 너희들 뭐 타러 왔냐? 하고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언니 엽자 있잖아. 아이들의 밤은 활기찬 엄마 덕분에 즐겁게 흘러간다. 그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하선이 도대체가 뭐라고 말했어? 휴일 아침, 정희 씨네는 일찍부터 분주하다. 사랑이 다 씻고 왔어? 언제나 엄마 곁을 떠날 줄 모르는 아이들인데 이거 안 돼. 그거 창피하게. 엄마 엉덩이 빵빵해서. 누구게? 요한인가? 아, 수진이구나. 아닌가? 얘네도 우유 먹어야 돼, 우유. 아침을 먹이는 일은 아이들 아빠의 몫. 아이들과 쉴 새 없이 제잘거리는 정희 씨와 달리 늘 조용히 아이들을 돌보는 남편이다. 들어, 컵 들어. 컵 들어 얼른.
아빠. 아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를 때마다 묵묵히 따라줬던 남편. 입양을 결정할 때도 그랬다. 사실 이 집에 사는 5아이는 모두 입양하다. 올해 11살 4학년이 된 첫째 하은이는 3살 무렵에 정희 씨네와 한 가족이 됐다. 하은이와는 친자매인 둘째 하선이. 정희 씨는 첫 만남에 두 자매가 자신의 아이라는 걸 직감했단다. 하은이는 사시라는 간단한 장애가 있었는데 하선이는 폐 한쪽이 기능을 못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었다. 하선이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준비하라고까지 말을 했으니까 7살 때. 지금 11살인데 11살 11년에 세월 10년이 전이니까 10년의 세월 동안 5년을 병원 생활을 했어요. 하선이. 셋째로 인연을 맺은 아이가 하민이. 하민이 역시 입술 갈림증을 지닌 채 그녀에게 왔었다. 거기 갈 때는 엄마 좀 멋있게 좀 하고 가래. 발가락이 닮았다는 소설이 있거든, 하민아. 문학 소설. 근데 엄마랑 하민이랑은 발가락이 닮았다야. 김하선이 또 화장실 가서 오래 있지? 야! 너 누구냐? 엄마하고 나. 너 누구냐? 사랑해. 그 요한이는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온몸에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발라줘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 올 때는 이렇게 이불에 막 피가 적시고 옷을 바깥으로 넘어서. 근데 지금 이제 피나고 딱쟁이 안고 하는 거는. 넷째 유한이는 베트남 피가 섞인 나이로 퇴행성 장애에 아토피가 심했다. 그런데 이렇게 이렇잖아요. 여기 이렇게. 근데 그때 이게 다 올 때는 이제 이게 전부 다 상처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다 아물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베트남이 좀 습진 더운 나라죠? 아무래도 그런 게 좀 있겠죠? 우리 요한이 엄마가 베트남잖아요. 하나, 한번, 둘, 셋. 자, 됐어. 안짱다리. 그러니까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굽힌 다리 있죠, 다리가. 하민아 하지 말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굽혀 있는 거를 이렇게 피는 작업을 하면서 수술을 했어요. 서울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이제 그 보조 신발 착용하고 왔는데 뭐 여기 막 뛰어놀고 막 하니까 이제 보조 신발도 안 신어요. 건강해져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장애를 갖고 정희 씨 부부에게 온 5아이들.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보면서 정희 씨는 점점 참 잘했구나 하는 확신이 든단다. 식구가 많다 보니 빨래거리도 늘 쌓이기 마련. 그녀의 일거리가 많이 늘었다. 사랑이 요한이가 중간에 오줌 한번 싸면 또 이불 빨래 뭐 잔뜩 빨아야 되고 아침에는 빨래하는데 그냥 거의 치이는 것 같아요. 또 아직 빨래 못 빠른 것도요. 이 안에 잡혀 있어요. 이 안에. 저기. 허나 이미 아이들에 대한 사랑의 콩깍지가 쓰인 그녀에게 이까진 일이 대수일까. 빨래해야 되거든. 내가 힘드니까 이런 거 천천히 해. 정희 씨의 천사 같은 성품은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았던 어머니에게 물려받았다. 이미 중학교 때부터 봉사활동을 했던 정희 씨는 대학교 졸업 후에는 아예 중증장애아 시설로 들어가 살다시피 했다. 자신을 기꺼이 내주는 그녀의 모습에 반해 결혼한 남편. 제가 처음 만나서 찾아간 현장이 어디였냐면 장애인들 그 삼중고 겪고 있는 복지시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먹이고 또 지도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그냥 단순하게 그때는 빨리 거기를 벗어나게 해서 어떻게든 결혼할 생각만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한 번, 두 번 찾아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모처럼 아이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외출. 정희 씨가 1년에 한 번은 꼭 찾는 곳이 있다. 그녀가 중학교 때부터 봉사를 했었고 5남매를 데려왔던 늘사랑 아기집. 몇 킬로 쪘어? 몇 킬로?
여자애들은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아, 애들 진짜 너무 이쁘다. 정희 씨는 올 때마다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 그녀는 평생을 아이들과 함께할 팔자인 모양이다. 아이들과 한바탕 잘 놀다 오는 것이 그녀의 일. 아, 나 위험하네. 내려가면 안 돼. 가선아 비켜라. 엄마 큰일 나 다친다. 누가 엄마고 누가 아이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다. 정희 씨는 되도록 이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정민아 어떻게 하냐? 정민아 미안해서 어떻게 하지 우리 아들? 그제 정이 들어버린 아이가 정희 씨를 따라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데 미안하다. 진짜 어떻게 말을 못하겠네. 일단은 나 집에 있는. 엄마 집에 있어. 금세 눈시울이 붉어지는 그녀. 이럴 땐 그녀도 어쩔 줄을 모르겠다. 가자. 여기로 가자. 오늘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I cried a tear. 이렇게 측은지심이 남다른 정희 씨는 작년 가을에 큰일을 치렀다. 얼굴도 모르는 환자에게 자신의 신장을 하나 내어준 것인데 I sold my soul. You bought it. 하선이가 7살 때 병원에 있을 때 이제 병원에서 힘들다. 아무래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얘기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매달렸죠. 살려달라고. 살려주면은 제 목숨을 가져가시든지 그게 아니면 제가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하나를 줄 수 있게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매달렸어요 그때.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하선이는 살려주셨고 그리고 지금 건강하게 뛰어다닐 수 있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 지키려고 신장희 씨 간 거예요. 나눠주는 일에 있어선 무모할 정도로 용감한 그녀. 혼자 올라가? 아니야 가봐 해봐. 천천히 해봐. 저기 위에 언니가 기다리고 있네 사랑아. 그래 잘했어 또. 와 봐봐 할 수 있잖아. 와 우리 사랑이 갈수록 너무 잘한다 야. 자신의 아이들 역시 단단하고 야무지게 자라도록 이끄는 편이다. 더불어 나눔의 소중함을 아는 아이들로 키울 작정이다. 모처럼 난 시간인데 볼 일도 많고 또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도 많다. 어린이날을 쓸쓸하게 보낼 수도 있는 동네 아이들을 위해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는 정희 씨. 그날 쓸 풍선을 고르기 위해 일부러 매장을 찾았다.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아치형 풍선하고 그 안에 장식 좀 하려고 풍선 사러 왔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지금 풍선은 고르지도 못하고. 공부방 아이들 챙기느라 바쁜 엄마와 외출 한번 제대로 못했던 오남매. 오늘은 선물과도 같은 날이다. 평범한 가족의 일상이 이들에겐 특별하고 또 소중하다. 아이스크림은 줄어들어도 정희 씨와 오남매의 끈끈한 사랑은 더 풍성해질 것이다. 이제 없어지고 있어요. 초코에도 그래서 그 많은 게 이제 없어지고 있어요. 하민이 내가 골라줘.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데 큰 관심이 없는 정희 씨. 이런 거 좀 큰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든 두 딸에게 뭔가를 사주고 싶은데 올해도 이제 반바지를 입잖아요. 그래서 반바지 입기 전에 먼저 패션의 혁명을 걸으라고 학교에 제일 먼저 해주려고요. 내 자식이 누구보다 빛나 보였으면 하는 그녀의 마음은 세상 여느 엄마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어린이날이 다가오면서 정희 씨는 부쩍 분주해졌다. 명색이 행사다 보니 이것저것 준비할 것도 많다. 아이들은 그날 선보일 공연을 준비 중인데 다리 조금 더 확실하게 움직이고. 노래 지도도 정희 씨가 직접 나섰다. Hello, it's good to
드디어 어린이날. 이날을 위해 근처 초등학교 강당을 미리 빌려뒀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자전거는 다 받아라 제발 좀. 응? 이거 우리가 좋지 않아. 정희 씨는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더. 얼굴 피고. 그녀의 바람대로 속속 모여드는 아이들. 김밥은 정희 씨의 절친한 친구가 맡았다.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주변 덕분에 그녀의 아이들이 웃을 수 있는 게 아닐까. 3시요. 새벽 3시에 나와가지고 준비했어요. 이날만큼은 아이들이 제대로 행복해야 한다는 생각에 정희 씨는 전문 레크레이션 강사도 불렀다. 예상대로 아이들은 마음껏 웃었다. 정희 씨도 덩달아 신이 났는데 모든 아이들이 오늘처럼만 밝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면 바로 정희 씨가 꿈꾸는 세상이기도 하다. 늘 아이들에게 뭔가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의 화수분이 되고 싶은 것도 그녀의 마음이다. 돌아가는 길도 서운하지 않게 선물을 한아름 챙겨가는 아이들. 환하게 웃음꽃이 피었다. 5월 5일은 아이들만 선물을 받은 건 아니다. 정희 씨 역시 세상으로부터 소중한 선물을 받은 날이기도 한데. 우리 하은이 아선이 입양을 시작하는 날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은이 아선을 통해서 또 동생들이 또 왔고, 그래서 저한테는 어린이날이 우리 하은이 아선이를 저희 가족으로 맞아들인 첫날이고, 결혼 후 아이가 차례로 유산되는 아픔을 겪었던 정희 씨. 좌절도 했었지만 더 큰 사랑을 실천하라는 하늘의 섭리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아이들을 기르는 데 있어서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이 있다. 악기 한 가지는 배우도록 지도하는데 음악을 통해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고 싶은 것이 그녀의 속 깊은 마음이다. 아이들한테 음악은 어떻게 보면 치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음악의 세계를 통해서 감성도 굉장히 풍부해지고, 그리고 음악의 세계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음악의 세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무언가 기쁨과 성취로 이제 그런 걸 키우기 위해서 요즘 하은이, 하선이, 하민이는 합기도 배우는데 열심이다. 자, 공격. 구분동작으로. 처음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입양했을 때는 정희 씨를 오해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그녀를 지지해주고 도와주려는 이웃은 더 많다. 합기도장 관장님도 그 중에 한 명이다. 제가 뭐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생각을 하다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한인의 집에 많으니까 이제 그때 운동을 이렇게 시키게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동생들까지 계속 제가 책임지고 운동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그거니까. 주위의 따뜻한 손길 덕분에 그녀는 꿋꿋이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는 건 아닐까. 동사무소의 복지사도 그녀의 든든한 응원군이다. 늘 자기 일처럼 관심을 갖고 도와주려 애쓴다. 그러니까 전화만 하면 뭐 좀 해주세요 하면 다 해주시는 걸로 그 정도로 아주 이제 진짜 굉장히 생각해보면 4년이요. 그죠? 아유, 그래도 늘 친하게 잘 지내요. 오면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오남매의 엄마가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정희 씨. 건강하게 자라준 오남매와 다니던 직장을 접고 그녀와 같은 길을 가는 든든한 남편이 지금 그녀 곁에 있다.
수 있어. 안 넘어져, 안 넘어져. 안 넘어져. 2바퀴로 가는 자전거처럼 그들이 있는 한 그녀의 행복도 자연스럽게 굴러간다. 사랑이 이긴다, 사랑이 이긴다. 지금도 그렇지만 아이들과 늘 함께하는 거죠. 뭐. 그게 저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제 꿈이고 소망이고 희망이고 기쁨이고 행복이고 제 미래고 제 웃음이고. 아침엔 5남매가 손을 흔들며 집을 나서지만 오후엔 45명의 아이들이 정희 씨를 엄마로 부르며 달려온다. 용두동 울엄마는 아이들과의 소통과 사랑 속에서 행복을 만들 줄 아는 아주 특별한 여자다. Gentle is the rain that falls softly on the